오늘은 울산의 경제부시장님이시고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의 저자이신 조은경 저자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네. 셀프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공무원인데 네. 책을 쓰는 걸 좋아하는 사람. 네. 그리고 지금은 사는 메카인 울산에서 경제부시장으로 있습니다. 네. 책을 쓰시는 걸 좋아하세요? 예, 책 쓰는 건 좋아하는데 네. 공부도 하고 사실 공부하면서 제가 공무원으로서 또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든지 네. 이런 것도 알 수 있으니까요. 네. 그럼 현재까지 한 책 몇 권 정도 쓰셨어요? 10건이요. 10권이요? 대단하시네요. 네. 그러면 이번에 이제 나오는 책은 네. 앞으로 10년 빅테크 수업이라는 책인데 네. 이 앞으로 10년 동안 불을 당기는 기업과 투자에 관한 이런 조언들을 좀 적어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여기에 대해서 조금 한번 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번 책에 그 제목이 넥스트 그린 레볼루션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울산이 사는 메카이다 보니까 많은 기업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네.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다 보면은 트렌드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게 굉장히 민감하잖아요. 네. 울산의 이제 미래 사는 먹거리를 생각해 보는데 거기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디지털과 그린으로 가는 것은 이제 분명한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요즘에 와서 이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굉장히 떠오르고 네. 울산에서는 아무래도 그 현대자동차하고 현대중공업이 네. 굉장한 위치를 차지했고 올해 세스에서 정의순 그 회장께서 네. 메타 모빌리티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책도 이제 그런 관점에서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고 또 제가 이제 그 울산에서 한 사업 중에서 한국 최초로서 이제 울산 게놈 만명 프로젝트라는 걸 했어요. 예, 바이오 분야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자. 그리고 울산 거는 아니지만 대한민국에서 이제 지금 이제 새 대통령도 당선인이 나오셨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양쪽에서 이제 우주 산업이라든지 이런 쪽을 다 강조하셨고, 예, 그리고 또 관계는 되지 않지만 이제 제가 이제 그 관계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아무래도 이제 그 AI와 관계해서 이제 저희가 유니스트에 네. AI 대학원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AI 대학원을 만들면서 그와 관계되는 여러 혁신 산업들 사실 아까 바이오테크도 AI하고 맞춤형으로 되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저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도 AI 관계되고 이제 여기서 책에서 말하는 구독경제라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구독경제도 AI와 관련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업무와 관련돼서 그런 것들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네. 그러면 책에서 언급해 주시는 거는 빅테크 4가지로 첫 번째가 이제 AI 메타버스 NFT 이쪽이고요. 두 번째가 이제 제가 구독 경제 하고 블록체인 얘기한 거고, 이제 세 번째가 우주 산업하고 양자 컴퓨터, 네 번째가 바이오테크. 네. 그렇게 4가지군요. 네. 그래서 이렇게 큰 흐름 4가지 테크놀로지를 정리해 주셨는데 그러면 첫 번째로 네. 좀 여쭤볼 게 이제 AI 메타버스와 NFT를 네. 꼽아 주셨어요. 네. 여기서 좀 저희가 요것만은 좀 알아야 좋겠다. 그런 게 좀 있을까요? 네, 사실 개념 같은 것들이 이제 사람들마다 이제 굉장히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이 책의 네. 화두는 이제 생태계 경제에서의 혁신이에요. 네. 그 생태계 경제에서 혁신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가 오픈 이노베이션이라는 말을 많이 하거든요. 네. 그전에는 기업이 자기만 잘하면 됐어요. 자기만 잘하면은 혁신을 하고 그리고 불을 당길 수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자기만 잘하면 안 돼요. 내가 다른 기업의 어떤
협력 파트너로서 음. 시너지를 줄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게 이제 생태계라는 거죠. 그 생태계에서 내가 이 생태계에서 제대로 머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게 이제 혁신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 생태계가 물리적인 생태계가 있는 거고요. 이제 메타버스처럼 이제 가상의 생태계가 또 있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메타버스파잉 제가 지금 그거를 메타버스를 ing를 붙여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면 그게 뭐냐? 저희가 이제 사실 옛날에는 뭐 TV도 없고 깜깜한 세상에 살 때는 현실 세계에서만 산 거예요. 네. 근데 이제 TV도 있고 저희가 이제 모바일도 있고 그러면 저희가 사실 가상 세계에서 메타버스라는 개념이 지금 나왔지만은 그게 그 전에부터 있었던 개념인 거고요. 그게 이제 가상 세계에서 사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완전한 가상 세계로 옮겨지는 거는 그 영화 속에서 나오지만 이제 지금은 그런 거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얘기는 이제 제가 쉽게 말하자면은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공무원으로서 어떤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네, 할 때 메타버스에 여러 그 유형이 있지만 그 중에서 이제 거울 세계라는 게 있어요. 네. 거울 세계는 이제 쉬운 말로 하면은 좀 더 어려운 걸 수도 있는데 디지털 트윈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제 디지털 트윈이라는 거는 쌍둥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 물류, 그다음에 원자력 이런 것들을 울산에서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이게 위험한 일들 그리고 또 어떤 공정을 개선한다든지 또 이제 병원 같은 것도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병원에서 이게 이제 생명과 관계되니까 굉장히 어려운 일일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 현상들이 현실에서 일어나는데 이것을 카피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피해서 이제 가상 세계에 똑같은 것을 페이스트하는 게 있죠. 네. 이거는 지금 현실에서 벌어지고 있는 세계예요. 이미 벌어지고 벌어지고 있는 세계. 그래서 이제 메타버스에서 디지털 트윈 거울 세계라는 것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AI 기술이 정말로 발달되었다. 그러면은 이게 진짜 내가 말하고 생각하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화 아바타에서 사람이 이제 그 나비족들한테 네.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잖아요.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고요. 더 발달된다면은 이제 이 책에 나오는데 우리의 그 AI적인 기능과 인간의 뇌, 그 내가 생각하는 것들, HI, Human Intelligence 이것을 합한 개념으로서의 정말 더 AI를 능가하는 나의 가이드로서의 역할을 하는 아바타가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대리인이라고 에이전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우선은 그 개념을 아바타라는 개념을 이해하고 디지털미라는 개념을 이해하자는 것이 A고요. 네. 실제로 메타버스가 지금 유행을 하지만 사실 캐릭터 보면 되게 싱겁잖아요. 아직 이게 아직요. 그래픽이나 이런 것들. 그래서 네. 사실 그거보다는 이제 저희가 하드웨어적인 거나 소프트웨어적인 거 이제 거기에서 이제 VR, AR 이 기술이 굉장히 발달되어야지 3D 형태의 그 가상세계 메타버스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클라우드도 AI도 이런 기술들이 아주 발달되면 될수록 이제 저희가 진짜 실감할 수 있는 네. 그 메타버스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E는 결국은 여기가 메타버스하고 NFT가 같이 연결되지 않으면은 이 메타버스의 에너지가 네. 딸리는 거예요. 네. 그 에너지가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NFT인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네. NFT는 디지털 아트의 그 원래 그잖아요. 진품 정명서라고 네. 디지털 진품 정명서잖아요. 근데 이게 사실 뭐 지금 가상 자산으로 분류하기는 아직 명확하게 안 되어 있지만 이게 토큰이라는 말이 뒤에 붙었잖아요. Non-fungible token.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제 토큰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게임에서 했을 때 그 게임
아이템을 구입한다든지 뭐 음. 이런 걸 했을 때 이 NFT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하는 진품 증명서에서 아트테크로 우리가 이제 파일을 만들고 그거를 이제 NFT화하는 것을 민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가 가스피라는 것도 이제 지불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아트테크로 해서 저희가 그 전체적으로 예술 작품을 중에서 한 1% 정도가 지금 현재 그 NFT로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NFT 시장이 뭐 앞으로 100배 뭐 네. 증가한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가상자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뭐 등락이 심하잖아요. 근데 이제 NFT도 마찬가지로 뭐 등락이 있을 수는 있지만 그 시장의 어떤 그 파이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트렌드가 있다는 것을 이제 말씀드리고 우리가 점점점 더 메타버스파잉 그러니까 메타버스로 이제 가상 세계의 비중이 점점 증가하는 시대로 가고 있다. 다만 그것은 이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우리가 그 전에 4차 산업혁명이라고 얘기했죠. 네. 그게 이제 그 하드웨어적인 측면이나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발달되면 될수록 우리가 실감하는 3D 그 메타버스 속으로 이제 저희가 가서 많은 활동을 할 것이다. 예, 그 얘기를 일장에서 이제 디지털 및 이제 연결의 힘이라고 해서 제가 얘기를 해봤습니다. 앞으로의 그 혁신 기술로 이제 부자가 된 사람과 생존을 위해 발버둥 치는 사람으로 나눌 것이다. 이렇게 책에서 말씀하셨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이런 AI 메타버스와 NFT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ABCDE의 문법을 잘 따르는 기업 또는 개인이 생존하고 번영할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현실 세계든 가상 세계이든 기업이 이제 혁신을 하려면은 오픈 이노베이션 하에서 그것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제 가상 세계를 생각하지 않고 혁신을 이룰 수는 없다. 예. 그러면은 그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분 투자를 혹시 개인들이 한다면 좀 네. 눈에 띄는 이런 쪽에서 좀 앞서가는 기업이라든지 뭐 ETF라든지 혹시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저는 뭐 특정 어떤 그 종목을 얘기하는 건 그렇고 사실 저희가 로봇하고 네. 인공지능이 엄청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로봇하고 인공지능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X 로보틱스 앤드 AI라는 ETF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물론 이제 그 수술하는 그 로봇 업체로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업체도 있고요. 미국에 보면은 에어로바이런먼트라는 회사도 있어요. 네. 뭐 사실 그리고 이제 뭐 NFT나 뭐 이런 거는 이제 제가 이런 것을 투자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가 좀 그렇고요. 오히려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NFT를 만들 수 있는 인프라 관련되어 있는 업체들. 네. 그래서 사실은 뭐 저희가 이제 오픈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게 NFT 그 사고 팔고 하는 거래소. 회사잖아요, 거래소잖아요. 이제 그런 거래소 같은 것들이 시가총액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졌거든요. 뭐 그리고 이제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레이어라는 회사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제 NFT 같은 경우에는 경매를 맞아요. 해서 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베이가 NFT NFT 관련주로 이제 되고요. 네. 또 이제 뭐 메타버스 관련해 가지고는 이제 VR, AR도 있고 메타도 있고. 그 메타라는 이제 그 지금 페이스북이 네. 가장 앞서가잖아요. 이제 뭐 그런 쪽도 있고 그래서 뭐 이런 메타버스 관련주들은 굉장히 많은데 이제 어떤 이제 등락폭이 되게 심했어요. 사실 저도 이제 어떤 주식이라고 말은 못 하겠는데 뭐 4,000원대 봤었던데 어느 날 보니까 5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서 네. 야, 10배나 올랐네.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위즈윅 스튜디오라고 제가 봤는데 지금은 이제 또 이제 좀 많이 떨어졌죠. 네, 이렇게 이제 사실 주식이라는 게 꿈을 먹고 살잖아요. 근데 그 꿈을 먹고는 이제 또 현실적으로 사람들이 냉정하게 또 바라보니까 이제 등락이 있지만
결국은 이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음. 보고 또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게 받쳐주면 큰 방향성은 맞다. 네. 예.